오랜만에 제가 대놓고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고담입니다. 오늘 해볼 영화는 호문클루스 대기시다 스포일러였습니다. 주의해주세요. 보인다.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들 다 보입니다. 좋아요 2번 안 돼, 4번 안 돼. 자,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호문클루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개봉을 안 했어요. 넷플릭스로만 풀렸고요. 원래 원작이 있죠.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만화책을 유일하게 2000년도 이후로 본 게 전 최신인데, 최신 만화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이 호문클루스였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영화로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웠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작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호문클루스는 두개골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는 이 천공술이라는 게 있는데, 천공술을 하게 되면은 감각이 깨어난다. 청각, 시각,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제6의 감각이 깨어난다 해서 그것을 뚫게 됩니다. 주인공이 뚫었는데 실제로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생겼어요.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은 괴물처럼 사람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괴물들처럼 왜 표현이 될까, 이것을 알아가는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 만화책은 좀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잠깐 곁들이자면,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자아실현입니다. 자아실현.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손을 이렇게 입에 물고 쭈그러져 자는 게 있죠. 그 모습을 보면은 뭐 태아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, 작중에도 나옵니다. 태아의 모습으로 잔다.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억이나 과거들을 떠올리는 장면도 있고,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양수의 느낌을 또 주기도 하죠. 이제 호문클루스는 상대방이 괴물처럼 보이는 줄 알았는데, 상대방이 보이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자기 것이었다.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아실현과 연결짓고 있어요. 상대방을 치유해주면서 자기까지 취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호문클루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치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치유물이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, 이 만화책은 괴물스럽게 표현을 하거나 괴기스럽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토준지가 치유물을 만든다면 뭐 이런 느낌의 만화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.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, 그것보다도 자기 성찰, 이 물질 만능주의에 질려버린 한 사람이 자연인으로서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맨 뒷부분은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, 조금 비극적인 결말이죠.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 호문클루스 이제 영화로 들어가 봅시다. 오랜만에 제가 대놓고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본에서 만화 원작을 가지고 실사화를 한 경우에서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. 뭐 그나마 잘 됐다고 하면은 바람의 검심 정도.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흥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를 얘기하는 거죠. 바람의 검심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, 이 영화는 실사화를 성공할 뻔도 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어떤 외적인 면모라든지 아니면 내용적인 면모라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. 그 초반이라는 건 정말 극초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중간부터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요. 만화책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. 그래서 결말이 다릅니다. 조금의 소재는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중간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. 이 뒤에 오리지널 부분이 굉장히 허접합니다. 호문클루스 원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원작을 각색하는 거는 어쩌면 좀 더 쉬운 문제예요. 왜냐면은 그 작가가 쓰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잘만 각색하면은 그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전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중간에 완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이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가 두 개가 섞이는 거거든요.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전혀 섞이지 못했어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원작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이 주 목적입니다. 미스테리한 능력을 얻었지만 그 미스테리한 가운데 점점 그것이 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은 초반에 다 끝나버려요. 아니, 자아실현을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후반부에는 갑자기 스릴러로 바뀝니다. 빌런이 존재하고 이유나 뭐 결과가 뚜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작에 비해서 엄청나게 후지죠. 감독의 의도가 작가의 의도와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웅크리는 태아 자세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 사람이 잘 때. 근데 여기서는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실현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이유도 없는 거고. 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토라는 사람은 나중에 원작에서는 여장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아실현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자아실현이 나오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달린 장신구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. 그냥 비주얼만 갖고 온 거예요.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한 작품이 돼버린 거죠.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멋있는 요소만 다 따오고
내용은 속빈 강정이에요. 원래 이 작품의 감독이 주원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냥 이 작품을 공포 영화로 생각을 했나 봐요. 괴기하지만 공포는 나중이고 정말 첫째로 중요한 건 자아실현이었거든요. 근데 빼버리고 공포만 넣어버렸어요. 그것은 되게 무의미한 맺힘이라고나 할까요? 정말 쓸모없는 각색과 각본이었다. 뭐 이런 영화나 이런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 말코비치 대기,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 소재도 다르나 자아실현이라는 데 있어서 좀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, 이 영화에 실망하신 분들은 예전에 존 말코비치 대기를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나으실 거다 추천드리고요. 원래 일본 만화 원작을 실사화로 가져오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연출이 문제예요. 노래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후렴이라는 게 있고 간주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다 평이합니다. 이 사람이 천공수를 뚫을 때도 사람 머리를 뚫는 장면이 보기 힘든 느낌이잖아요. 되게 비주얼적으로 넘어가요. 딱 한 손으로 딱 가렸을 때 괴물들이 보일 때 이 주인공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? 정말 놀라 자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뭐 하다못해 질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카메라를 막 이렇게 뺑뺑뺑 돌리던가 이 사람의 심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. 다 넘어갑니다. 그냥 어떤 것까지 넘어가냐면 이 조폭두목이 원래 속 안에는 호문클루스로 봤을 때는 로봇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표현이 됐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표현이 나중에는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안 나와요. 그냥 주인공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혼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. 만화 원작에서 정말 백미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그 심리 싸움, 심리 묘사를 하는 게 되게 백미인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버려요. 1775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1775를 만났을 때도 그 여자가 이 남자와 자야 되는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야 되는 경우가 되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맞잖아요. 누가 처음 본 남자하고 자겠습니까? 근데 그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럴싸하다 싶게 원작에서는 표현이 됐거든요. 그래서 야 이거 흥미진진해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요. 제가 볼 때는 뒤에 이야기를 줄이고 차라리 심리묘사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여기 백미는 심리묘사였거든요. 자아실현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풀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중요 부위를 자른 느낌인 거죠 영화에. 그리고 이 원작과 이 영화는 중요한 게 또 성에 대한 묘사입니다. 자아실현, 태초, 자연인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. 왜냐면 원초적인 거잖아요. 원초적인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그 욕망이 원작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성적 묘사가 많이 나와요. 이 영화는 성적 묘사가 나오기는 하나 굉장히 약하게 들어갑니다. 뭐 약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약하게 나오더라도 많이 언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원초적인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. 성적 묘사에 대해서 빼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아실현이 없네? 그래서 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영화는 정말 알맹이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얼마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오션에서 해줘가지고 봤습니다. 거기서 카메라가 두 사람을 잡았다가 한 사람을 잡았다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보는 장면으로, 그러니까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다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. 그것도 원 테이크로. 시점 변화거든요. SF 영화에서도 시점 변화를 쓰는데 이 영화는 정말 시점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 내가 그냥 일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, 지금 시선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근데 호문클루스로 바뀌었을 때는 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럼 이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담아야 되나? 이것을 3인칭으로 보여줘야 되나? 1인칭으로 보여줘야 되나?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두목, 새끼손가락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변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는데 걔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, 그러면 안 돼 혼자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.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못했어요. 시점 묘사가 너무 단순해요.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돈이 없으니까 싸게 찍은 거예요. 많은 테이크를 가게 되면은 계속 조명도 바꿔야 되고 미술도 바꿔야 되고 연기도 계속 찍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.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. 근데 이 시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에서 그것을 뺐다는 것은 너무 대충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연출에서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모습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네요. 1775랑 차 안에서 성에 관련된 행동들을 할 때 그때 연극 무대처럼 바뀌죠. 그런 시점들을 많이 써야 된다. 그것을 단 한 부분에만 썼어요. 1775 만났을 때만 쓰고 다른 부분에서 공간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
써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쓴 것은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다. 자, 그래도 일본이 정말 잘하는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이 주인공들 캐스팅 정말 비슷한 사람들 갖다가 놓고서는 정말 원작을 재현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. 이 겉모습은 곧바로 흥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쪽에만 많이 신경을 쓰고 이 내실을 많이 못 다지는 거죠. 이 작품은 내실을 다지자고 얘기하는 작품인데 내실을 못 다지는 작품이 나온 거죠. 되게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이 아야노고가 요번에 연기를 했죠. 이 주인공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워낙에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자, 제 평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별점은요, 우리나라에 사복도 있었고 낙원의 밤도 있었죠. 예. 그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초반에는 원작을 따라하는 것 같았으나 오리지널 부분이 망했다. 오리지널 부분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부분이 너무 생략되었다. 각색이 허접하고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다.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냥 영화가 안 나온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바람을 가져봅니다. 한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일본 작품이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리메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모르죠? 올드보이처럼 더 좋은 작품이 나올지. 자,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이 영상은 아카데미 상 받았죠? 예, 괜찮습니다. 이 영화도 괜찮습니다. 예, 차라리 이거 볼 바에 이거 보시는 게 나아요. 예, 오케이?